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 잘 되시고 돈도 잘 버시잖아요. 내가 돈을 탁 많이 벌게 된 결정적인 계기, 그러니까 인생이 탁 하고 돌아서는 터닝 포인트가 언제였었어요? 그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코요테에 처음에 들어가게 됐을 때 원래 JYP라는 회사에서 이제 안무가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뭐 BC나 뭐 박진영 씨 이런 과격한 좀 멋있는 흑인 음악의 안무가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우연치 않은 기회에 친구 통해서 이제 신지랑 좀 친해지면서 술자리 갖게 되고 이러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신지가 spek야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개건 래퍼 체제로 멤버가 한 명 공석이 있는데 한번 들어와 볼래? 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제 음악 장르나 제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코요테랑은 맞지 않아서 아 내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오히려 제가 막 코요테를 이렇게 했었어요. 저는 근데도 이제 주변에서 이제 아 그래도 코요테인데 한 번만 하는 거지만 한번 해봐라 해서 이제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사장님이랑 그리고 무엇보다 신지가 하라면 그게 다 하는 거였어 사실. 사장님이고 매니저고 신지가 데리고 왔으면 그냥 된 거야 사실. 네, 그래서 이제 별 의미 없는 오디션을 보고 개건 래퍼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한 번만 하고 당연히 이제 끝나는 걸로 계약을 하고 그냥 나오기로 했는데 종민이 형도 신지도 회사 대표님들도 계속 정식 멤버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코요테에 이제 들어가게 됐고 이제 방송 활동도 많이 하고 지금까지도 이제 사실 그때 지금까지 할 줄도 몰랐고 그때는 이제 갓 20살 좀 넘었을 때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제 터닝 포인트로 돈을 이제 많이 벌고 엄마가 이제 카드를 주기 시작한 게 된 건데 이제 카탈로그가 올 때. 그렇게 뭔가 잘 되다 싶다가 29살 때 갑자기 이렇게 조금 몸에 힘이 없는 거예요. 자꾸 몸에. 그 어느 날 그 새벽에 자다가 이제 깼어요. 깨가지고 이제 소변을 보고 그 소변기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데 이게 힘이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렇게 하다가 두 손으로 꾹 누르고 그냥 기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생이 다음날에 집에 놀러 왔는데 제가 이제 화장실 타일에 쓰러져 있으니까 제가 이제 온몸이 다 멍이 들고 난리가 났죠. 근데 그때까지도 그냥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병원을 왜 안 가요? 그냥 그때까지도 그냥 뭐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젊으니까 피곤하다고 생각했고 그때 저는 29살이고 너무 건강하니까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병원에 가게 돼서 이제 은인이다.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갑자기 CT를 좀 찍어보재요. 그리고 그 CT라는 걸 찍고 좀 있으니까 그럼 혹시 MRI도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왜요? 그랬더니 이거 뭐가 보이는데 좀 봐야 될 것 같다. 백성원 환자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죠. 그랬더니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왼쪽에 엄청 큰 게 몽 동그란 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뇌종양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너무 커서 저게 진짜 얼마나 거냐 했더니 지름이 한 8cm 정도 된다는 거예요. 테니스공만한 게 들어가 있는데 보통 이게 뇌종양이라는 게 두개술이라고 해서 머리를 열어서 종양을 제거하고 닫으면 돼요. 근데 저는 이게 두개술이 안 된대요. 왜냐면 이 뼈까지 수술해서 뼈를 저는 다 이걸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내고 제가 이제 수술 동의서라는 거를 써야 된다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그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뭐 죽을 확률이 뭐 50%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뭐 왼쪽 내려서 언어 장애가 올 확률이 또 몇 %, 그리고 뭐 반신불수가 올 확률 몇 %, 뭐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보다 어머니랑 가족들이 막 얼굴이 막 일그러지니까 제가 막 어떻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더 막 밝은 척을 했죠. 뭐, 네, 괜찮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 수술이 좀 잘 된 편이긴 한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아직도 말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발음이 조금 약간 좀 예전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 뭔가 건강을 위해서 뭘 해야겠다. 운동을 너무 안 하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2011년도, 10년도에 캠핑이라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캠핑을 그때 이제 시작을 했는데 Fucking up on my insides, seeing it with my eyes closed. 한 2년 전, 3년 전부터 사실 캠핑이 붐이 됐어요. 코로나로 이제 해외를 못 나가면서 캠핑 시장이 엄청나게 붐이 됐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꾸준히 캠핑해온 거를 캠핑 업체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시고 저를 이제 모델로 채용을 하면서 제가 지금
사실 엄청 많은 브랜드의 캠핑 모델을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내가 샀다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저는 오히려 이 캠핑이 붐이 되면서 더 또 많은 수입을 이렇게 얻게 돼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 포인트라고 하는 거를 긍정적으로 표현해서 저는 뇌종양 수술했던 때와 코요테에 들어가게 된 때가 아닐까 생각해요. 박수 쳐주고 싶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세 번째 터닝 포인트가 동치미 같아. 아니. 너무 지금 저 아니라고 하잖아. 코요태도 안 하겠다고. 아니야, 코요태도 안 하겠다고 했는데 대박이 났잖아. 네 찰떡이야.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려. 전보다 왜 이렇게 찰떡이라고 얘기하냐면 잘 얘기해봐. 동치미는 정상적인 사람과 비정상적인 사람이 있다. 이 중간은 없어. 정상적인 사람이 여기 있잖아. 비정상이 내가 있거든. 너도 비정상이야. 이게 넘지 마요, 나를. 아니야. 비정상이야. 그래서 딱 맞아. 이거 우리 엄마가 되게 좋아하는 프로인데. 아니야. 비정상이야. 함원장 정상 아니야. 그거 맞아. 아니 저 터닝 포인트가 있으셨어요. 저요. 친구들이 그 삼성동에서 잘 되는 거가 포인트긴 했을 텐데 좋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건설회사 들어가서 건설회사 되게 고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부동산으로 이제 뭔가 돈을 좀 벌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건 어쨌든 회사를 들어가서거든요. 안목이 생겼구나. 네, 근데 처음에 제가 이제 회사 들어갔을 때가 2009년인데 그때가 딱 금융위기 터졌을 때. 맞아요. 이만 불안. 그래서 신입사원들이 막 뽑혔는데 아예 뭐 잘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동산 시장이 정말 박살나는 시장이었어요. 2009년, 10년도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완전 최저점인 거죠. 다 완전 바닥일 때 사. 박살이 났었던 시장이었거든요. 지금은 너무 막 상승장이어서 사람들이 막 뭐 어떻게 사요 막 그러지만 그 하락장 때는 절대 안 사려고. 아무도 안 사죠. 절대 안 사고. 오히려 그때 사야 돼. 있는 집도 팔고 제발 내가 전세 살게 해달라고 막 그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 산 게 뭐 집값이 5,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전세가 막 한 5천만 원. 막 이래요. 갭 투자. 그럼 300만 원만 있으면 네, 세금까지 해서 450만 원. 그래서 그때 제가 한 4,6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거를 6채를 샀어요. 근데 그때가 28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젊은 사람들도 하지만 그때는 제가 이제 계약서 쓰러 가면은 뭐 유튜브 이런 것도 아예 없으니까 아버지 데리고 오라고. 그렇지. 그렇지. 아버지 들어가지.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좀 젊고 하니까 제 어머니 또래이신 분들은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사지 말라고. 이거 위험하다고. 이거 사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막 들으면서 저는 이제 막 투자를 했었거든요. 신기하다. 근데 운 좋게도 그게 정말 저점에 사서 그 뒤로 막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운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 운 아니에요. 그걸 보는 안목이 있어. 안목이 있는 게 운 아니에요. 용기도 있었죠. 네,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다시 하라고 그러면 솔직히 그렇게 다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되게 절박했어요, 저도. 그럼 궁금한 게 산 집이 다 올랐어요? 다 올랐어요. 올랐어요. 가정이 샀는데. 다 올랐어요. 1년 만에 뭐 거의 막 그 전세값이 막 2천만 원씩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행히 좀 주식을 좀 해서 그런지 그래도 좀 이렇게 수익률 계산 뭐 이런 것들을 좀 그나마 좀 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뭐든지 공부 안 하고는 공부를 좀 안 돼. 그래도 주식을 공부를 했는데 결국에 투자는 다 똑같거든요. 지금 이제 어쨌든 다들 돈을 버셨잖아요. 지금 그래서 대들보의 이제 자리에 오르신 건데 가족들한테 플렉스라 그러잖아요. 요즘엔 그거를. 요즘 뭐 가족들한테 내가 해준 거 생각. 자랑을 좀 하신다면. 네. 자랑까지는 아니고 아버지가 12월 4일 날 생신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 역사상 가장 큰 비싼 곳에서 레스토랑에 사드렸거든요. 먹고 나오니까 50만 원인 거예요. 저는 밥을 50만 원. 아버지가 야 50만 원짜리 밥을 먹은 게 너무 야 이게 실감이 안 난다. 그래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올라갈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시작하니까 몰라요 초반에 모른다고.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그 부모님 이 손이 허전하니까 어쩌니까. 예 결혼기념일 금반지 해드렸어요. 반지해드리고 세상에. 너무 기특하다.
그러니까 나는 손이 허전해서 장갑 사드렸다고 생각했더니 반지 얘기야. 차원이 다르다. 아니, 서 있어. 또. 저는 가족 여행을 전체 가족 여행을 제가 감행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모든 경비를 다 제가 몇 명이에요, 그러면? 자, 어머니까지? 우리 형부. 근데 저희 조합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형부의 어머님. 뭐? 다 사돈 어르신이죠. 저희 친정 엄마, 우리 큰 언니, 그다음에 우리 신랑, 우리 시어머니. 와. 이렇게 이제 온 대가족을 제가 다 모시고 참 어려운 사이를 예스. 끌고.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왜? 우리 어머님들 다 가야지. 우리는. 그래가지고 국내 여행 아니고 태국으로. 예. 코로나 전에. 예. 그쵸. 코로나 전에 4박 5일을 감행해서 어머니 3분을 모시고 제가 장장 떠나죠. 와, 우리 정말 떠날 때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조합 있어? 와우! 나니까 해. 막 이러고. 나니까. 왜냐면 제가 어머니 잘하거든. 나니까 해. 뭐가 문제야? 문제 있지. 여기까지만 할게. 여기까지만 할게. 우리 말 안 해도 알겠어. 오케이. 예스! 여기에만 박수를. 나중에 평화를 했어,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예. 백가 씨는? 네.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이 아까 그 일산 화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동네인데 직장이 강남구 신사동이셨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세요. 잠깐만. 진짜 뭐 농담. 아니 그러니까. 뺏겨 너 있잖아 비정상이야. 아니 가족까지 아주 맞아. 몇 시간이 두 시간 넘게.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그래서 내가 도대체 아버지 왜 그까지 그러고 다니시냐 했더니 아버지는 운동하는 게 너무 운동하는 기분이시라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게 음악 들으면서 계속 그냥 그러고 다니시다가 겨울에 그 빙판길에 넘어지신 거예요. 넘어지시고 오셨는데도 허허허 하셔가지고 속이 상해갖고 그래 그러면은 아버지한테 그러면 제가 차를 한 대 사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신호였던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내가 지금 차를 사달라는 나는 넘어지면서 하는 게 그게 이제 그 어버이날 때 해가지고 내가 아버지한테 독일 차를 대박! 이제 그 반스를 이제 사드렸어요. 그래서 제 아버지가 되게 무뚝뚝하신데 그렇게 환하게 웃는 걸 처음 봤어요. 막 이러면서 그 아버지가 교류도 잘 안 하세요, 주변 분들하고. 그날 전화를 잘 지내냐 하면서 밥 한번 먹자고 나가시려고 나갈 명분을 만들려고 차를 자랑하고 싶으시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날 됐는데 저녁 때 어머니가 저는 표정이 좀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그랬더니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 나는 그러는 거야. 그 가족 자체가 딱 딱 맞아. 그래 맞아. 그래서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알았어 하고 어머니도 빤스로 또 그래서 두 분 다 제가 플렉스를 해드렸죠. 이게 플렉스네. 나도 할래요. 아니,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장난 아닌데. 지금 빤스 두 대예요. 아니 근데 이거를 이길 수는 없지만 네. 어떤 그 마음으로. 지금 거의 지하철을 사드려야 될 거 아니야. 야, 저 어떻게 이겨? 아니 나는 결혼하고 한 4, 5년은 김원효 씨 혼자만 벌었고 저는 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결혼 한 5년 차부터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통장에 이제 저는 제일 많이 쌓였을 때가 800만 원인가 600만 원이에요. 제가 연예인 생활 하면서도. 그것도 지방 공연 갔다 와서 이제 목돈 들어왔을 때. 근데 이제 돈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면서 800만 원을 넘어가는 내 통장을 보는데 막 그때부터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돈이 많아. 그러다가 갑자기 1,000만 원이 되는 거야. 어떡할 거야? 내 인생 이제 어떡할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인생 어떡할 완전 무슨 복권 당첨되듯이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서 꿈이 제가 이제 김원효 씨가 저한테 1억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저희가 결혼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1억이 없었고 1,100만 원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효 씨 버는 걸로 둘이 먹고 살고 제 돈은 10원도 안 써가지고 이제 1억을 딱만 그 1억을 만드는 날을 내가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겠어요. 그 통장을 보면서 1억이 딱 되는 날 아침에 내가 그거를 수표 한 장으로 딱 뽑아가지고 우리 원효 씨한테 편지를 썼지. 내 인생이 이렇게 풀린 건 다 여보 덕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와 함께 딱 그거를 주고 내 통장은 0이 되는데
그걸 주면서 나 혼자 너무 감동스러워. 그래서 내가 그날 고기를 사와가지고 고기를 구워서 아침상을 차려놓고 그 편지를 딱 해서 나는 이게 고기 구울 때부터 울었지. 그래서 눈물에 고기를 다 구워서 차려놨는데 나는 내 감격해서 내가 막 눈물이 내 여보 그래서 아까워요 이러면서 나한테 계속 아까워요 이러면서 나한테 계속 왜 자꾸 울어요 이러면서 자기는 이 1억을 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줬어요 깔끔하게. 난 제로가 되고. 네. 아, 진짜. 이렇게 따지면 뭐 지금 다 잘 됐지만 돈 걱정이 없는 순간은 없잖아요. 분명히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누구를 위한 돈 걱정은 한단 말이죠. 지금 이 순간 가장 걱정되는 돈 문제를 여쭤봤어요. 예.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아, 많이 나왔네. 이거 뭐 다 아는 거긴 하네. 저 와중에 빚이 있네. 대출도 있고. 여기서 백가 씨는 어떤 거 가장 걱정되세요? 저는 취미생활 비용이 지금 제일 걱정이 돼요. 왜냐면 저는 제 삶을 즐기면서 사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행도 많이 다니고 사고 싶은 걸 다 사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캠핑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진화하고 발전하면서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지기 시작해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이제 10년 동안 캠핑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뭔가 계속 새로운 거를 사서 리뷰도 해줘야 되고 되는. 보여줘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제 새 장비가 나오면 옛날에는 빨리 사고 싶었는데 약간 불안한 거예요. 저걸 내가 사기 싫어도 사야 되니까 이제 약간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저기서는 굳이 고른다면 취미생활 비용이 지금 약간 네. 또 김희경 마담님은 여기서 뭘까요? 저는 뭐 이제 사업 자금 그런 거죠.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멋지다 CEO. 뭐 멋있을 거 하나도 없어요. 돈 고민은 내일 100만 원이 뭐 이번 달 100만 원이 없어 곳에 고민을 하건 또 이렇게 회사에 투자할 돈 뭐 몇십억이 없어 고민하건 똑같아. 없는 것도 같아. 나한테 닥친 돈의 그 절실함과 위험도는 금액이 다를 뿐 똑같아요. 똑같아요. 고민의 강도는 같아. 그래서 또 한편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것도 뭐 100배 행복해 그런 거 없어요. 똑같아요. 그것도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처한 환경 내에서 자기가 그냥 열심히 살면서 필요한 돈들을 꾸려가면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뭐 그거는 해놨어요. 저는 제가 혹시 사고가 나거나 항상 전국을 많이 다닐 때 불안해서 사고가 나서 내가 일찍 죽게 될 경우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사람의 숫자를 보고 그래서 제가 다 해놨죠. 보험이랑 제 중에 제일 남들은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엄마 아빠 100살 살 돈을 다 따로 마련을 해놨어요. 내가 잘못해서 먼저 가면 엄마 아빠가 100살까지 살 수 있는 돈을 따로 이렇게 해놓고 유서 썼을 때 반드시 나 자산 중 그 많은 부분이 우리 엄마 아빠의 노후 자금으로 가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정말 부탁해야 될 건 노후 자금 되게 중요한데 노후 자금 안 마련해 놓으면요 자식의 마음 상태와 자식의 기분과 자식의 돈 상태에 맞춰서 노후를 살다 죽어야 돼요. 맞아. 자식이 나한테 기분 나쁘면 나 되게 안 좋은 데서 살다 죽어요. 그러니까 내 자존을 왜 자식의 상태에 맡겨요. 그래서 진짜 노후자금 꼭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애들한테 절대 돈 주지 말아야 돼요. 그냥 그래. 실까지 갖고 가야 되고 근데 요즘에 저는 이제 그래서 다른 돈은 많이 해결해 놨어요. 제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사업을 처음 하는 거잖아요. 뭐 직원이 100명이 넘다 보니까 사실은 월급을 다 주고 나서도 한 30%가 남아서 우리 회사 미래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항상 그거에 대한 그 고민이라기보다 뭐 꿈이 많죠. 유지원 씨는 여기서 뭐 생각? 고민 있나요? 저는 그냥 단순해서 지금까지 소처럼 일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서 부모님의 집을 빨리 해드려야 가장 돼요. 많을걸요? 가장 많을 거예요, 이게 집이. 왜냐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거의 20년 넘게 살고 계셔가지고 그거 해드리면 사실 저는 그렇게 바랄 게 없어요. 사실. 백가야.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잘 봐봐, 백가야.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노후 자금 정상이잖아. 네. 부모님한 집 정상이잖아. 정상이죠. 너는 취미생활은 비정상이야. 다른 사람 다 달라. 너는 잘 생각해봐. 아니야, 잠깐만. 그거에 대한 해명은 다음 시간에 들을게요. 다시 나왔어. 지금 안 들을 거야.
그러면 비정상이 나는 뭘 택하겠니? 뭐야? 난 지금 주식 소스가 너무 많아. 근데 돈이 없어서 주식을 못 산단 말이야. 형님은 저기 은퇴. 은퇴하지, 은퇴. 자, 지금 은퇴하지. 둘이 너무 잘 맞아. 둘이 너무 잘 맞아. 준하 씨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